자, 이번에는 다른 연산자들과는 기능이 약간 차이가 있는 세 가지를 묶어서 한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종종 나왔던 사이즈 오브, 그 다음에 쉼표 연산자, 콤마 연산자라고 좀 더 부르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건 연산자 혹은 조건부 연산자인 컨디셔널 오퍼레이터. 요거는 요 조건부 연산자는 앞에서 제가 사막 연산자라고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은 좀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차분히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사이즈 오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 강의에서 종종 설명을 드렸는데 사이즈 오브는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형의 크기를 알고 싶을 때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사이즈 오브 플로트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플로트를 먼저 정의해 놓고 정의가 된 상태라면, 변수가 있는 경우라면 사이즈 오브 변수명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 강의에서 요거는 출력을 많이 해봤으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4, 그 다음에 요것도 4 이렇게 나오겠죠. 이때 4의 단위는 바이트다 라는 거 조금 외워두시면 편해요. 저도 코딩 처음 배울 때는 비트 바이트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좀 매번 이렇게 막 책 찾아가면서 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찾으시면 되니까 조금 편하겠죠. 자, 바이트다. 그래서 4, 8에 32 비트다. 4바이트 이 사이즈 오브로 플로트를 하면은 4가 나오는데 그 4의 단위는 바이트고 1바이트는 8비트니까 총 4, 8에 32비트다. 자,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 오브의 특징이 변수의 타입, 데이터 타입을 넣을 수도 있다는 거 한 가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변수를 넣어도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강의 뒷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구조체, 스트럭처 혹은 그 클래스, 객체지향에 사용되는 클래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막 구현하시게 되는데, 스트럭처나 클래스도 일종의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혹은 내 프로그램에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형을 만드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사용자가 만든 자료형에도 사이즈 오브를 사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편하고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뭐 네트워킹 같은 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메모리 관리 기능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메모리 관리하실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아주 필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요건 이제 조금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이 긴가민가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사이즈 오브 이거 함수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얼핏 봤을 때 사이즈 오브 같잖아요. 그래서 사이즈 오브 플로트 그러면은 플로트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뭐 어떤 값이 리턴돼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이즈 오브는 연산자예요. 오퍼레이터예요. 그 첫 번째 이유, 표준에서 오퍼레이터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따라야 된다,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내부에서 컴파일러가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는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런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둘째로 변수명일 경우에는 괄호가 없어도 작동해요. 예. 재밌죠? 근데 아마 이것도 표준에서 사이즈 오브를 연산자다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게 구현이 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게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겠죠? 이렇게 데이터 타입 이름을 사이즈 오브에 넣을 때 괄호가 없으면 되는가? 그렇게는 안 되네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왜 안 될까, 왜 될까 이런 것도 한 번씩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은 복습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 오퍼레이터, 쉼표 연산자, 콤마 오퍼레이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perator
오퍼레이터. 자, 이거는 지울게요. 자, 콤마 오퍼레이터가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설명드릴게요. 인티저 x는 뭐 예를 들어서 3이다. 그 다음에 인티저 y는 10이다. 그 다음에 인티저 z는 괄호를 넣고요. 플러스 플러스 x 플러스 플러스 y. 자, 신기하죠? 이 함수도 아니고 그냥 괄호로 묶어 놓기만 했잖아요.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찍어 볼게요. x, y, z. 자, 이렇게 하고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예측을 시켰더니 x는 3이었다가 여기 플러스 플러스 x에서 4가 돼서 여기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y는 10이었고 플러스 플러스 y가 돼서 11 나온 것까지는 뭐 이해가 가는데 z가 11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콤마 연산자의 기능은 뭐냐면요, 이렇게 콤마로 뭔가 나열이 돼 있을 때 앞에 거를 계산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줘요. 자, 그럼 콤마 연산자를 한번 나눠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 콤마 연산자를 안 쓰고 요 라인에서 콤마 연산자를 안 쓰고 풀어서 한번 구현을 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플러스 플러스 x 플러스 플러스 y 그 다음에 z는 y. 이렇게 풀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인티저 정의하는 부분이 있었네요.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콤마 오퍼레이터를 쓰기보단 그냥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헷갈리니까 이걸 많이 쓰시는데 이 콤마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오퍼레이터가 많이 쓰이는 곳이 한 곳 있어요. 한 곳. 포문, 반복문에서는 콤마 오퍼레이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여러분 코딩 처음 배우실 때는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실전 들어가셔가지고 포문이 좀 복잡한 형태가 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콤마 오퍼레이터도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음에 한 가지 또 더 주의사항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콤마 오퍼레이터의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A는 1이 있고 그 다음에 B는 10이 있다. 그 다음에 인티저 Z가 있고 Z가 있고 Z는 A, B.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여기 콤마 하나 또 있는데요? 얘도 콤마 연산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일단 형태를 보면요, 얘는 지금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콤마는 제가 위에 말씀드린 의미의 콤마 연산자가 아니고 그냥 얘랑 얘를 구분해주는 기호예요. 유사한 사례가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함수를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함수 1,2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나열해서 집어넣잖아요. 제가 지금 썸 함수를 구현을 안 했는데 앞에서 보셨겠죠? 이럴 경우에도 이 1과 2 들어가는 아규먼트들을 구분해주는 기호로만 사용이 돼요. 구분 기호로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콤마가 항상 콤마 오퍼레이터로 작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단순한 구분 기호로 사용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헷갈릴 수 있는데 개념을 지금부터 정리해 놓고 뒤로 가시면서 몇 번 반복하시면은 또 의외로 쉽게 적응하실 수 있어요. 자,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A는 1, B는 10 정의하고 인티저 정의한 다음에 Z는 A, B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위에서 보신 것처럼 생각하시면은 A하고 B가 뭐 딱히 뭐 플러스 플러스 이런 건 없지만 A, B니까 A가 1이고 B가 10이고 뒤쪽에 있는 거를 앞에 넣어준다고 그랬으니까 Z가 10이 나올 걸 기대를 하시겠죠? 자, 시아웃 해볼게요.
Cout Z. 어? 10이 아니고 1이 나왔네요.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콤마 연산자는 오퍼레이터의 우선순위 앞에 설명드렸죠. 그 강의 안 보신 분은 다시 돌아가서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이 등호, 그 어사인먼트, 대입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낮아요. 그래서 대입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현재 상태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Z에다가 A를 넣는 거는 뭔가 대입을 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B만 있는 거니까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하고 B, 특히 뭐 앞에 뭔가 A가 계산을 했다, 그럴 경우에 뒤에 거를 넣어준다 그러면은, 대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괄호로 싸주셔야 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뭐 사례라면 A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B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A가 1이 있고 여기에서 A에 1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A가 1이 더해졌으면 2가 됐겠죠. 2에다가 B가 10이 더해지면은 12가 Z에 들어가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상한 대로 12가 나왔죠. 조금 계산하는 게 복잡해지는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뒤에 가서 포문 사용할 때 용법을 보시면은 오히려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여드린 예제 보시면서 이게 왜 이렇지? 혹은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정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플러스 플러스를 앞에 붙였는데 뒤에다 붙여보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뭐 여기 B도 뭐 플러스 플러스를 붙여주면 어떻게 될까? 등등. 앞에서 배운 내용하고 이제 결합해서 한 번씩 여러 가지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콤마 연산자가 교과서에서도 잘 안 다루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다음에 좀 빨리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포문 안에서는 또 이렇게 잘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용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한 연산자다라는 거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포문 말고 다른 경우에는 무리해서 이 콤마 오퍼레이터를 쓰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고 실수를 적게 할 수 있는 형태로 그냥 풀어서 여러 줄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 컨디셔널 오퍼레이터, 조건 연산자 혹은 조건부 연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디셔널 오퍼레이터. 그래서 이게 컨디셔널 오퍼레이터라서 제가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조건 연산자 그럼 마치 뭐 조건을 다루는 연산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오퍼레이터의 형태로 보면은 조건에 따라서 뭐뭐를 해라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조금 뉘앙스가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컨디셔널 오퍼레이터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 조건부 연산자는 앞에서 한번 제가 사막 연산자라고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항이 3개가 들어가는 유일한 연산자거든요. 그리고 저도 배울 때 사막 연산자로 배웠어요. 사실은 조건부 연산자로 배운 게 아니고 이름을 배울 때 처음부터 사막 연산자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혹시 나중에 C++ 표준에 또 다른 사막 연산자가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막 연산자가 이거다라고 외우지 마시고 뭐 좀 기본적으로 공부하실 때 뭘 억지로 외우시는 건 권장하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이러이러한 게 사막 연산자다. 그런데 C나 C++에는 사막 연산자가 뭐 어쩌다 보니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디셔널 오퍼레이터는 비슷한 이름이 에리스매틱 if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 C 하시는 분들은 이제 if문을 더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제 arithmetic if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제 조건을 그 처리를 할 때 if문을 안 쓰고 처리한다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 차이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시를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불 값으로 하고 그다음에 on sale 뭐 그래서 true냐 false냐 하면은 price를 하나 정의할까요? price 그다음에 자 if on sale이 true면은 price가 10원이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price가 10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on price가 먼저 정의가 돼야 될 거,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 거고 price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는 cout 이렇게 자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price를 const로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떡하죠? 컨스트? 어떻게 되죠? 컨스트? 자, 삼학연산자가 이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자, 이거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대입연산자, 그 다음에 조건 걸고 물음표,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래서 on sale이 true면 price가 10 그래서 줄여서 10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price가 100 이렇게 하기 price가 대입 100이죠. 저도 가끔 틀립니다. 요 대입 연산자하고 비교. 근데 요거는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그 콜론으로 왼쪽 오른쪽 그 결과를 구분해 놓으시면 이게 true면은 10이 프라이스에 들어가요. 그 콜론의 왼쪽에 있는 게 true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안 맞을 때 이 조건이 false일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if문으로 할 때는 이 프라이스를 지금 상황에서 프라이스를 const로 딱 막아버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상황인지가 좀 애매하실 수 있거든요. if 이거 뭐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자꾸 다르다 그러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컨스트 강의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컨스트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실 경우는 다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if문을 굳이 써야겠다 그러실 때는 함수를 하나 쪼개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int get price 그 다음에 불 on sale 그 다음에 if on sale return 아까 몇이었죠? 예, 10 그렇지 않을 경우 return 100 뭐 이런 식으로도 짤 수 있거든요. 줄바꿈을 할게요. 자, 좀 어려워 보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 get price 자, 이거 다시 주석 처리 잠깐 하고 const integer price는 get price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짤려면 짤 수 있는데 지금 if문을 꼭 쓰겠다라는 의지로 함수를 하나 만들고 함수 안에서 구현하고 리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리턴해 주는 것만 해도 연산량을 조금씩 먹었어요. 요즘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해주고 그다음에 뭐 무브 시멘틱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훨씬 효율이 높아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짜는 게 조금 부담이 됐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지금 그 최적화, 무브 시멘틱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예전에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짤 때는 뭐 코딩하는 분량도 분량이지만 이렇게 짜는 게 좀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간단한 경우에는
이렇게 컨디셔널 오퍼레이터로 그냥 해결하는 게 훨씬 보기도 좋고 깔끔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컨디셔널 오퍼레이터를 모르신다면 이 코드를 읽으실 수도 없고 또 비슷한 코드를 작성하시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컨디셔널 오퍼레이터는 좀 꽤 사용되는 편이다 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경우엔 쓰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좀 복잡하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이 좀 복잡하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냥 if문으로 쪼개서 쓰시는 게 읽기도 편하고 디버깅이 편합니다. 그냥 간단한 경우, 뭐 두 숫자 중에 어느 게 큰가, 뭐 이런 간단한 거 할 때 그때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이제 좀 복잡한 경우에는 그냥 함수로 쪼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낫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학년산자에 대해서도 이제 이후 강의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고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자, 요거 싹 지우고, 다시 한번 간단한 예제. 인티저가 x가 5, 그 다음에 cout을 하는데 x를 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은 2분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even 아니면 odd 엔드라인. 자, 지금 참 제가 앞에서 3학년산자 소개할 때 이렇게 오류가 나서 괄호로 쌌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괄호로 싸서 해결해서 넘겼습니다. 이때 괄호로 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뭘까요? 자, 오늘 강의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됐었는데, 자,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어느 연산자와 어느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충돌이 일어나서 요 괄호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답을 알게 되신 분은 뭐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종종 뭐 2분인데 나는 뭐 짝수니까 뭐 0을 출력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경우하고 이 경우가 타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3학년산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사이즈 오브, 그 다음에 콤마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컨디셔널 오퍼레이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